안양예술공원의 폭포소리에 청량하니 실록의 푸르름을 한층 돋구고 있는 5월의 어느 날 오후, 안양에 있는 안양사를 찾았습니다. 안양사는 삼성산 기슭의 숲속에 감춰진 보석 같은 비구니 사찰입니다. 특히 안양사는 오늘날 안양이라는 지명을 잇게 한 사찰이기도 합니다. 안양사라고 하는 길쭉한 표지석이 보입니다. 안양사는 우리나라 전통사찰 제10호에 지정되어 있는데요. 일주문이나 천왕문이 없는, 좋게 말하자면 소박함 그대로의 비구니 사찰입니다. 오리지널 안양사는 현재 안양박물관 옆에 있었는데요. 고려 태조 왕건이 현재의 시흥과 가천을 정벌하기 위해서 이곳 삼성산을 지날 때 능정이라는 스님을 만나서 세웠다는 안양사지에 있는 안양사가 오리지널 안양사였던 것이죠. 당간 지주와 석탑, 그리고 사찰소에서 발굴된 건축 석재들이 이곳이 안양사라는 오리지널 절터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대각국사나 최영 장군, 김부식 등과 관련된 유물과 설화가 있는 것으로 추측해보건대 고려시대 당시에는 상당히 큰 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전국에 널려져 있는 이러한 절터들을 보고 있자면 이 땅의 옛 국가들이 얼마나 찬란한 불교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짐작하여 마지 않게 합니다. 안양사 초입에 아담한 한옥 두 채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통하는 길은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옆길로 우회해서 올라가 보기로 합니다. 항아리들이 조형물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항아리는 어떤 곳, 어느 곳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주변의 환경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통제되었던 아담한 두 채의 건물의 한 채는 가까이 와서 보니 해우소였습니다. 통제되어 있는 곳은 더욱 들어가 보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데요. 마침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번 내려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문을 지난다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만난다는 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쪽문을 나가는데 문득 들어가면서 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가면서 안을 보는 것 같은 색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사찰이기보다는 가정집 정원과 같은 분위기가 납니다. 정원 곳곳에 여성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나요? 저도 사실 안양사를 떠날 때 비로소 이곳이 비구니 사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막연하게 안양이라는 지명을 잇게 한 사찰이라니 한 마음으로 와봤는데요. 제가 비구니 사찰을 여러 곳 다니다 보니까 비구니 사찰은 그러니까 여성에서 느낄 수 있는, 여성들이 사는 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는데요. 도구 하나하나마다, 건물 구석구석마다 인위적으로 애써 꾸미려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함부로 버려지지 않는 꼼꼼한 디테일을 느낄 수 있다고 할까요? 그런 것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여성들만
사는 곳입니다. 이곳 안양사를 떠날 때 잠시 종무소에 들려서 그곳 스님께 여쭤봤습니다. 제 추측대로 저를 맞이한 스님 역시 비군이었습니다. 촬영을 안 하고 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혹시 종무소에서 알고 계신가 하고 전혀 없어요? 그냥 그러면 얘기로만 전해내려고. 네. 그럼 여기가 비구니 사찰이에요? 네. 그래서 비구니 사찰인지 모르고 왔는데 비구니 사찰 좀 촬영 좀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안양사는 전통적인 가람의 배치도에 구애받지 않고 정각들이 삼성산 능선을 따라 그때그때 지어진 탓인지 모르겠지만 종무소 옆에 명부전이 있습니다. 명부전은 잠겨져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서 볼 수는 없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위로하듯 명부전 옆에 옥자마들이 앞을 다투어 소복하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안양사의 대웅전은 명부전과 요사체 언덕 위에 있는데요. 니은자로 꺾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대웅전으로 올라가는 길은 잘 다듬어진 소나무 오솔길과 등산로 길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입구에 입을 다물고 있는 흰사자 한 마리와 입을 벌리고 있는 검은 사자 한 마리가 대웅전 수문장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공덕비를 마주하고 신검당이라고 하는 요사체가 있는데요. 신검당 앞마당에는 철물점에서 많이 파는 흔히 빨간색의 다라라고 불리는 큰 양동이에 연꽃을 띄워놨습니다. 신검당은 불자들의 강당으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건물 자체가 정갈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문이 잠겨 있네요. 유리창 사이 너머로 내부를 비춰봤습니다. 흔히 사찰 경내 주변에는 잘 다듬어진 소나무들로 조경을 하고 있는데요. 안양으로 가는 길목인 듯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그 규모가 크지 않은 대웅전 옆에 범정각이 있습니다. 범종은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는 듯이 보이죠. 불제자의 살이나 유고를 모신 부도가 보이는데요. 누구의 부도인지 알 수 없는 이 부도는 사리를 모셨을 본돌과 중간 받침돌은 사라지고 아랫 받침돌, 윗 받침돌과 지붕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나란히 귀부가 있는데요. 이수와 비수는 사라지고 귀부만 남아 있습니다. 벌집문이 육각형의 귀관문은 이중으로 새겨져 있고 거북등 모양의 조각선이 감탄을 자아낼 만큼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안양사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유물인 듯 안양사 기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안양사 대웅전 외벽에는 부처님 생애 일대기를 탱화로 그려놓았는데요.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조화롭게 어울려지는 산마루를 보면서 대웅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대 우리나라 불교에서 여성 성직자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GDI 지수, 즉 성개발 지수는 가히 선진국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석가모니 시대에도 역시 그랬습니다. 기원전 천년경 만우법전을 무색하게 만드는 석가모니 시대의 비구니의 출현, 더 정확히는 비구니의 출가는 안전하지는 않지만 남녀평등의 가히 혁명 중에 혁명이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구니라는 단어에는 남녀평등의 상징성과 그 표상으로서도 하나의 토픽일 것인데요. 오히려 한국 불교 종단에서의 비구니들의 위상은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거나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회인들의 시각으로서는 더욱더 폄하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왜 유독 성직자들 중에서 비구니들에게만 그녀들의 과거를 소환하려 하는 걸까요? 똑같은 여성 독신인 기독교의 수녀님들보다도 비구니들을 성적 상품화하는 경향이 높은 우리나라 사회에 대중적인 의식도 고쳐져야 될 것이지만 불교에서는 비구니 최초의 구족계이며 비구니에게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비율인 전 근대적인 팔경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팔경법 자체도 폐지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미륵불상을 쳐다보느라고 대웅전 처마를 보게 되었는데요. 처마의 단청이 생각 이상으로 아름답습니다.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돌계단을 따라서 나안전으로 올라가 봅니다. 어쨌든 그 팔경법이라는 것은 비구니가 꼭 지켜야 될 8가지 계율인데요. 오래된 비구니라도 신참 비구에게는 경의를 표할 것. 비구가 없는 곳에서는 안거해서는 안 된다든지, 비구니는 15일마다 비구에게 참회를 묻고 교계를 받을 것. 비구니는 안거의 최종일에 비구와 비구니의 양적 교단의 견문, 의 참회를 행할 것. 비구니의 전 단계인 식차만화는 양적 교단의 출가를 청원할 것.
비구니는 어떤 이유에서라도 비구를 비방하지 말 것. 비구니는 비구에게 먼저 말을 걸지 말 것. 비구니가 중법을 범하면 양 교단에 15일간의 참회를 행할 것. 안양사의 정각들의 규모에 비하면 잘 어울리지 않는 거대한 이 흰색의 미륵보살은 근래에 제작된 듯이 보이지만 안양사의 명물 중에 명물입니다. 석가모니 시대에도 이 팔경법은 있었는데요. 수도원이 없었던 석가모니 시대에는 비구니들도 동굴 등에서 거주하며 수도하였을 것이라고 짐작되는데요. 그 당시에 어느 누가 방황하는 연인들에게 음식을 줄 것이며 거처를 마련해 줄 수 있었을까요? 비구니들은 한 마을의 방랑자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구의 보호는 물론이거니와 그에 따르는 팔경법 등이 필요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거처가 일정하지 않았던 그 당시에는 팔경법이 필요했으리라 여겨지고요. 정말 아담한 크기의 산신각 내부를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대 불교 사회에서는 여성 스님인 비구니들이 사찰이라고 하는 안전한 가옥에 거주하면서 수도를 하기 때문에 자연적인 환경에서의 위험으로부터 그리고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구니 교단이 성립한 이후에 여성이 출가하는 것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비구 교단으로부터 각색되고 재구성되었을 전 근대적인 이 팔경법을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륵보살의 뒷모습을 보기 위해서 등산로를 따라서 올라가 봅니다. 표지석에 서울대학교 심볼이 있는 것을 보니 서울대학교 관련한 뭔가가 있는 것 같죠. 어쨌든 우리나라 사찰에서 보다 많은 비구니 주지스님이 탄생되고 또한 비구니들로만 이루어진 사찰들도 많이 창건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인근 등산로상에 안양사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부도와 부도 비가 있다고 해서 등산로를 따라 찾아봅니다. 부도는 주로 경내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것은 사찰 경내는 부처님의 나와바리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찰의 유명세에 비하여 비구니 사찰임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숨어있는 비구니 사찰 안양사였습니다.